시절 하나 둘한 감슈브 딱 그득한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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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에서 서쪽으로 50리 되는 곳, 지리산 동쪽 이구산 아래 자리 잡은 마을, 양반마을 한옥마을로 유명한 남사마을이다. 산세와 물이 좋아 왕 빼고는 다 낫다는 말이 돌 정도인 이 마을에서 우리는 국악계의 거장이자 큰 스승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자취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 기산 헌봉 선생님은 이 삼형제에서 가운데로 태어나셔가지고 또 그 자은이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쪽에 감나무가 있는 이 공터, 여기가 그 옛날에 그 기산 헌봉 선생님께서 사시던 그 생가터입니다. 박헌봉 선생이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이곳. 선생은 나무꾼의 노랫소리와 어느 날 동네에 들어온 구패들의 공연을 보고 민족 음악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 어릴 적 여기서 자라시면서 뭐 노래와 이 춤을 좋아하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그 순 상놈이 하는 일이라고 그 쫓아낼 정도로 돼가지고 15세까지 여기서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서울서 공부하시다 또 진주로 내려오셔가지고 진주에서 많은 공부를 하신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생가를 등지고 10여 분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기산 선생의 14대조 송월당 박호원 선생이 어머님의 심요살이를 하기 위해 만든 망투정이 나온다. 이곳 망투정에서 기산 선생은 독립운동가였던 박규원 선생에게 15세 때까지 한학을 사사받게 된다. 당시 전통적 유교 집안이었던 박씨 문중에서는 국악은 천민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기산 선생에게 족보에서 제명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불호령을 내렸지만 기산 선생의 민족 예술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어려서 참 15세 때까지 15살까지 여기에 참 한학을 공부를 하시다가 함자로 봐서는 규자 호자 또 그 호로선 300큰 또는 그 사촌 선생의 그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시죠. 집안의 반대에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나게 된 기산 선생은 당시 명인명창이 많았던 진주에서 본격적으로 민족 음악을 공부하며 우리나라 국악 예술계에 큰 획을 긋는 시발점을 맞는다.
진주문화예술전수관. 저는 기산 선생과 인연을 맺어 기산 선생이 본격적으로 국악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곳 진주에서 그가 남긴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 행사가 열렸다. 소외받았던 민족 예술을 세상 밖으로 꺼내 빛을 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예술 교육의 체계적인 틀을 만든 기산 선생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과연 오늘날 민족 예술의 위상이 이처럼 드높았을 수 있었을까? 학생도 늘어나고 선생도 늘어나요. 교육의 방법에 의해서 국악교육을 했다. 그것이 1960년 3월 5월 13일 개교를 보게 되는 국악예술학교입니다. 국악을 전에는 건본이라든가 기타 그런 데서 이제 전수를 했는데 이게 근대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많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을 교육계에 또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각 대학에 다니면서 또 국악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이 꼭 교육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몽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산 선생의 헌신과 지도력은 국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국악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 금천구 시영동에 자리 잡은 국악예술중고등학교. 기산 박헌봉 선생이 당시 천대받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민속음악이 재평가되기 위해서는 국악예술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사 박기휘, 만정 김소희 선생 등 여러 제야인사들과 뜻을 모아 설립한 곳이다. 국악예술학교가 1960년도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그 궁중음악, 민간음악이 아닌 궁중음악을 전성하고 또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국립국악원 국악사 양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반 민속음악은 좀 속된 것이라고 해서 교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산 선생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음악을 대표하는 것은 오히려 민속음악이지 궁중음악은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이다. 그래서 이제 민속음악이야말로 우리나라 국악의 진수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 우선 그런 생각에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국악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근대적인 교육 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 막 그런 취지에서 국악예술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김소희, 박귀희, 박녹주, 한영숙, 박초월 그런 또 김여란 그런 여러분들이 그 박헌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운동에 지금 인사동이 관운동이에요. 관운동에 학교를 만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남동에 있는 민속예술은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병각, 이병철, 또 조선일보의 반기령 그런 어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운동에 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박헌봉 선생님께서도 너무 가난하시니까 지금 청계천 밖에 장사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남의 집 새 살고 계셨댔어요. 새 살고 계시면서도 어린 인재들이 있으면 다 당신이 끌어안고 국악을 가르치는데 열정적이셨죠. 1960년 3월 5일 한국 최초 국악예술인 양성을 위한 국악예술학교가 설립됐다. 당시 초대 교장에 취임한 박헌봉 선생은 감격에 겨워 취임사를 제대로 읽어내려가지 못했다.
입학생 27명, 22명의 교사. 비록 교사들에게 월급조차 주기 힘든 재정난에 물렸지만 기산 선생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 강했다. 그 어른은 이제 국악에 조금이라도 그 천재성을 보인 데가나 큰 소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아드려요. 그 어른께서. 그래서 모아드려서 그야말로 그 지금의 사물놀이 원조인 김덕수 같은 사람이나 또 가야금 병창으로 유명한 조남이, 이금희, 가야금으로 산조로 유명한 김명신, 그런 사람들을 다 전국에서 끌어올려가지고서 당신 집에다 같이 채우며 먹이며 학교에 진학하게 만들어서 오늘의 인재들을 만드셨죠, 그 어른이. 그러니까 국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셔요. 이런 기산 선생의 큰 뜻에 동참하고자 국악예술고등학교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인 명창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에 기산 선생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본인의 집까지 연습실로 내어주며 국악 부흥을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교육열과 그 욕심, 나쁘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욕심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본교에 와서 선생을 할 때였어요. 그게 68년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학생을 콩쿠르에 내보내야 되는데, 동화 콩쿠르를 내보내야 하는데 가서 꼭 상을 타게 하시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학교 시설은 그때 열악해서 학교에서 연습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학생 데리고 저를 이제 데리고 선생님 댁, 정릉에 사시는 선생님 집으로 학생도 와라 선생도 와라,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걔를 저녁마다 퇴근하면 애 달고 와서 여기다 가르쳐.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에 다 붙들어다가 선생님 그 자택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학교 끝나면 오면은 걔를 밤늦게까지 연습을 시키면 또 선생님이 옆에서 또 지켜보시고,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하거라 그러시면서 또 와서 들여다보고 격려하시고. 예를 들면 그 조그만 예지만은 참 자상하셨어요. 기산 박헌봉 선생은 예악 사어 서수라는 공자의 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악을 함에 있어서 예를 항상 우선해 두었고, 예와 악은 잠시도 사람을 멀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기를 좋아했는데, 평소에는 인자하게 학생들을 대하다가도 공부함에 조금이나 소홀함이 있을 시 엄하게 학생들을 다스렸다고 한다. 동기생들이 지금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예학 사어 서수 기산 선생님 그럴 정도로, 그게 뭐냐면 그 중에서 둘,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악을 해서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악을 하려면 예를 갖추지 않은 그런 국악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고자 하면 예가 으뜸이요, 둘째가 음악이라. 그런데 제 나라 음악, 우리 국악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와 악을 엄청 강조하시고, 어떤 때는 그런 얘기할 때 막 쩌렁쩌렁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데, 평소 선생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성품은 아주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그래서 굉장히 학자다운 강직한 성품이신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손자같이 손녀처럼 느껴지셨는지 굉장히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대신에 이제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그럴 때는 뭐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셨죠. 기산 선생은 당시 천대받던 국악의 가치와 예술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민속악계 국악인들은 예술적 기능은 훌륭했지만 교육 수준이 낮아 대외적으로 맞서 이론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무했다. 이때 기산 선생은 민속악에 대한 멸시와 편견에 맞서 고군분투하며 민속악 분야 인간문화재 지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민속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기생이니 강대니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고 또 천대받는 입장이었었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선 명칭부터가 국악예술인이다. 국악예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줌에 의해서 이분들 하여금 그 어떤 자존심을 갖도록 해주고 아울러 국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자존심을 가짐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악의 내용에 대한 그 위상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선생의 활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금의 한국국악협회 전신인 대한국악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며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을 창립하고 틈나는 대로 국악 공연을 열며 대중들에게 우리 민속음악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기 위해 애썼다. 기산 선생의 국악에 대한 열정은 가족들마저 혀를 내둘 정도였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수십 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사라져가는 민속음악을 수집하느라 집안일은 소홀한 탓에 가족들마저 희생을 해야 했다. 추진력 그런 건 대단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뭐 그렇게 몸이 건강하신 것도 아닌데도 뭐 불철주야하고 뭐 학교를 개교하고 뭐 국악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이죠 지금 그런 데서 할 때도 보면 대단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지만. 권봉 선생님이 추구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던가. 민속악에 대한 이론이 전무하던 시절 기산 박헌봉 선생은 자신의 국악 인생의 결정체인 창악대강을 저술하게 된다. 창악대강은 그간 무질서하게 고전되어 산재하던 단가, 오대창 가사 등을 종합하고 음악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화한 도서로 오늘날 국악계뿐 아니라 국문학계에서도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악대강은 그 박헌봉 선생님의 아주 역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당시에는 그 민속악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모든 그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창악대강의 그 총 쪽수를 보면 한 670쪽의 방대한 양입니다. 창악대강의 내용은 창악에 대한 이론, 또 장단에 관한 것, 음악적인 분석 또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오대창, 우리 판소리의 오대창이라고 하시는 그 흥보전, 무슨 뭐 춘향전 등등 이런 그 오대창을 전부 그 사설들 중에서 정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수록을 해놓으시고 그 하나하나의 줄을 다 다시고 거기에 하나의 장단이라든지 음악적인 분석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전래되어오던 단가들, 단가에 대해서도 한 20수 가까이 단가도 수록을 해놓으셨고 본인께서도 또 손수 쓰신 또 가사도 상당히 많은 양을 또 이렇게 집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악대강은 그동안 판소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로 음악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문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는 역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산재해 있던 국악을 집대성하며 부흥에 힘쓴 기산 박헌봉 선생의 공로는 1975년 문화예술인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으며 오로지 국악만 바라보며 희생한 그의 삶을 인정받게 된다. 님은 어떤 그 문화운동, 예술운동 이런 거를 중시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마치 김구 선생이 상해 혼자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거랑 의식이 비슷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비슷한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부친이 돌아가신 것도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도 병원비 이런 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운 의식도 제가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또 하나는 조부님의 기본 생각은 5, 60년대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가난한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조부님의 가치관이 조선조의
가난한 그 재하 성리학자 이런 것을 자기 삶의 어떤 모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뭐 청민한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뭐 이러는데 앞장서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청민 이런 걸 강조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애국애족하는 그런 인성도 갖추셨고 행정적인 그런 어떤 또 대정부 재계 정계를 다루는 그런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아주 훌륭한 인재가 그런 분이 우리 국악계에 투신하신 것이 기 선생님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다 제 얘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적으로 봤을 때 행운이었지 않나. 일제시대 사라져가던 우리 전통 예술을 발굴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민족예술의 독립운동가 기산 박헌봉 선생. 소외받았던 국악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권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국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한민국의 전통 예술의 명맥을 잇게 해준 그의 업적 하나하나가 지금의 우리 전통 예술의 뿌리이며 줄기이니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열매 따의 겨울에 웃음에 용화도 우리 국가 밥 살려라